오,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햇빛이 너무너무 뜨거워. 괜히 나갔어. 네, 두 번째 자료는 아까 그 블로그 아래쪽에 또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 그리는 내용을 간단히 한번 복습 차원에서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훑어보는 거거든요. 볼게요. 좀 찾으니까 다들 들어와 있는 거겠죠? 뭐야? 한 명이 빠졌네. 우리 홍일점이 제일 바쁜가 본데. 네, 바로 들어올 거라고 믿고요. 그러니까 놔둬야지 칠판에 메모하듯이 적어놔야지 여러분이 보면서 아 이걸 했구나, 아 이걸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카톡창에다가 작업 내용들, 학습 내용들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주고요. 영상 소리 잘 들리죠? 한두 명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는데 다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지승우, 임주, 이정자하고 김선우도 잘 있겠죠? 봅시다. 여기서 지금 요번 제가 설명하는 거는 페이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가볍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페이지 사용한 라이브러리, 흔하게 많이 쓰는 말이죠. 우리가 회로,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어떤 회로를 그리는데 그 회로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심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들, 그걸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거기에 들어있는 걸 시스템 라이브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스템 라이브러리. 이것들은 기본으로 들어있는 거고요. 만약 사용자가 시스템 라이브러리 없기 때문에 없는 건 사용자가 만들었어야 되죠. 만들었을 때는 그건 사용자 라이브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뵀던 펠츠, 마이로직이나 또는 맥스프로스트 이런 거에서 쓰이는 그런 스키매틱하고 좀 틀린 점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는 이미 모든 라이브러리가 다 제공이 됩니다. 논리적인 구조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and, or와 not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논리 구조만 설계할 때는 추가할 라이브러리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든다고 그러면은 내가 그린 그 그림을 하나의 심벌화 시켜서 재활용할 때 이럴 때 라이브러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라이브러리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가르치지 않고 설명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PCB 툴 같은 경우는 동일한 부품이라 하더라도 제조사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변형해서 또 생산을 하거든요. 또 원하는 그 모양이나 규격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모양의 부품들을 나올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설계자가, 우리들이 직접 다 그려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좀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PCB 설계할 때는 사용자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요. 또 노하우가 쌓였다, 경험이 많다 이런 경우는 이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충분히 확보해서 갖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으면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통 초창기에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 경우는 이제 좀 고생을 좀 하는 거고요. 또 회사에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요령이 있으면 얼른 선배 사원한테 얘기해서
지금까지 썼던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확보하는 것도 일을 편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시스템 라이브러리 페이지 같은 경우는 멘토라미스에서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버전 표시 있고 SDD 홈 밑에 라이브러리라는 폴더에 시스템 라이브러리가 다 들어있고요. 사용자가 만든 거는 페이지 프로젝트 밑에 만들어져 들어갑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다른 거랑 틀리게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되면 파일이 4개가 만들어집니다. 동일한 이름인데 뒤에 확장자명만 다 틀리거든요. 그거 알고 있고 뒤에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페이지에서는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하냐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IC가 하나 있을 때 이건 실제 부품의 모양이죠. 이 실제 부품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서 각 핀 번호라든지 그 핀의 이름들을 정의해 놓습니다. 이런 내용은 데이터 시트에 들어있거든요. 어떤 부품이든지 새로운 부품이 나오게 되면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그 제조사에서는 그 데이터 시트라는 걸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품을 쓰는 사람은 이 부품이 이렇게 동작하고 이런 사이즈에서 이렇게 조립을 해야 돼. 이런 설명이 들어있거든요. 페이지에서는 그런 부품 하나를 가져다가 구분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그때 보면 파트 타입, 또 CA 데칼, 또 PCB 데칼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합니다. 보통 파트 타입 파트라고 얘기하고요. CA 데칼을 로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PCB 데칼은 데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뒤에 그림 나옵니다. 그래서 파트 타입은 부품 이름 7404. 얘가 무슨 일을 수행을 하지? 스키매틱에서 보면 이렇게 낫 게이트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낫, 인버터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 낫 게이트는 낫을 NOT라고 쓰기도 하고 IMV라고 쓰기도 합니다. 의미는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부품의 모양이 이건 딥 타입이야. 두 줄이 나란히 있으면서 핀이 90도로 꺾인 형태야. 그래서 딥 타입 14핀짜리, 그래서 딥 14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이 낫게이트를 그렸을 때 스키매틱에서죠. 그때 거기에 보면 핀의 모양이 어떻게 된다. 어디가 전원선이고 어디가 그라운드선이다. 이런 것도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일렉트로니컬 파라미터에서 전기적인 그런 구성 요소를 정의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3가지. 그 페이지 라이브러리에서는 4가지로 구분해서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데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그중 이 3가지가 실제 부품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열게 되면 어디에 있냐? 여기구나. 여기 파일에서 보면 여기 라이브러리 있죠? 여기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필터에서 데칼이 있고 아이고 너무 많은데 이거 괜히 눌렀다. 이거 에스테리스크 별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위에 보면 라이브러리 올 라이브러리라고 했고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PCB는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회사의 모든 부품에 대한 정보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부족해서 사용자가 계속 만들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데칼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PCB 데칼을 얘기합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을 쓰는 거죠. 그리고 로직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모양이죠. 페이지 로직에서 사용하는 CA 데칼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한 부품에 대해서 스키매틱에서는 이런 그림, 그리고 레이아웃에서는 미안해요. 선택해놓고 쓸 걸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 둘을 연결해 주는 게 파트라는 이 정보거든요. 이 부품, 이 파트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로직과 레이아웃에서 그 부품을 불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에 대한 정보가 여기 들어있고 그리고 정보의 스키매틱용 그림은 이거야. PC 레이아웃용 그림은 이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2D 라인은 그냥 그림이죠. 단순한 그림들에 대한 정보는 여기다 저장을 해 놓습니다. 모두 아웃라인도 저장해 쓸 수 있는 거고요. 다양한 이런 그림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러리 되어 있는 건 이런 그림을 자주 사용하니까 한번 그렸으면 재활용해라. 그런 의미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알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그림이죠. 그래서 데칼은 PCB 데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로직은 CA 데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로직에서 사용하고 이거는 PCB 레이아웃에서 사용을 하죠. 파트는 부품의 이름. 아까 이야기할 때 한 부품에 대해서 라이브러리는 4개 파일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이름을 딱 주게 되면 확장자가 PD9, 그다음에 PT9, 그다음에 LD9, 또 LN9 이런 식으로 확장자명이 나누어집니다. 뒤에 숫자는 버전을 나타내는 거고요. 앞에는 구분입니다. 여기에 데칼, 파트, 2D 라인, 로직에 대한 정보가 모두 저장이 됩니다. 어디에 저장이 된다고요?
여기에 사용자권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시스템 라이브러리 여기 들어가 보면 라이브러리 이름마다 파일이 4개가 이렇게 4종류로 구분해서 들어 있습니다. 이름 잘 기억합시다. 데칼은 여기 적어놨죠. 데칼은 PCB 데칼을 얘기하고 이런 모양이에요. 로직에 들어가는 거는 CA 데칼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양인 거죠. 그래서 보통 심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로직 CA 데칼을 이야기합니다. 기억해 주고요. 설명도 달아놨습니다. 데칼이라고 얘기하는 건 PCB 데칼을 이야기하고 페이지 레이아웃 작업할 때 사용하는 부품 심벌들을 나타낸다. 이 심벌들은 PCB상에 놓여질 실제 부품의 모양들을 부품의 데이터시트, 데이터북, 데이터시트 같은 소리입니다. 데이터북이면 데이터시트 여기서 모아놓은 거거든요. 있는 정확한 수치로 페이지 레이아웃에서만 만들어 사용해야 된다. 왜 정확한 수치죠? 진짜 초록색 판때기를 만들 거고 판때기에 부품을 딱 부착해서 쓸 거거든요. 부품의 모양이 틀리거나 핀의 위치가 틀리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반면에 페이지 로직에서 쓰이는 거는 로직이라고 라이브러리는 되어 있고요. 이건 CA 데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회로도를 그릴 때 사용하는 상징적인 심벌이거든요. 이거는 모양이 좀 자유롭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핀은 정확해야 됩니다. 핀의 개수와 용도, 번호는 동일해야 되지만 모양은 자유롭게 써도 됩니다. 내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늘 엔드 게이트가 왜 이 모양이지? 이런 거 물어본 거 있었죠. 먼저 만든 사람이 그렇게 그렸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먼저 그린 사람을 따라가는 거는 로직, CA 데칼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데칼, PCB 데칼은 실제로 그 부품을 공장에서 찍어낼 때 그 찍혀 나온 그 부품의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정보는 파트라는 라이브러리로 묶여집니다. 물론 독립적으로 그냥 로직과 데칼을 그려놔도 됩니다. 하지만 쓸 수는 없습니다. 쓰기 위해서는 파트라고 부품을 등록을 해야지 이 부품에 대한 그림이 얘와 얘야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2D 라인은 그냥 그림 정보입니다. 필요하면 거기다 담아놓고 쓰는 거고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알고 있으면 좋겠죠? CA 데칼 뭐라고 얘기했죠? 뭐 빠른가? 빠르지 않죠? 아유 이건 빠르지 않죠? 이거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작업이 이제 라이브를 주로 만들다 보니까 오케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그냥 뭐 실습하는 거 듣는데 뭐 들을 때는 빠른 거 없잖아요. 우리 옛날에 핀 데칼 그리는 거 기억나죠? 여기 낫게이트에서 핀 요거 만드는 거 했었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벌 설명하는 거죠. 심벌 내에는 핀 번호와 핀 네임이 있다. 여기 샵 1이 핀 번호, 인, 아웃이 핀 네임이 되는 거죠. 모양이 나오고 모양은 기능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이 기능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가장 공통된 것 중에 하나는 이 버블, 동그라미 표시죠. 이게 낫게이트를 나타내는 거죠. 이 삼각형이 없어도 동그라미만 있으면 아 이건 낫게이트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터미널이라고 얘기하죠. 터미널, 핀, 또 터미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이제 데이터 신호,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선으로 표시가 됐고요. VCC나 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심벌을 사용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요. 오케이? CA 데칼. 네, 보통 이제 CA 데칼, 보통 페이지 로직과 페이지 레이아웃 다 들어가면 여기 페이지 어디 갔냐? 다 뒀나 글쎄? 잠깐만요. 네. 툴스에 들어가면 여기 페이지 데칼 에디터라는 게 있죠. PCB 데칼 에디터. 또 로직에 가면 CA 데칼. 여기는 PCB 데칼 에디터예요. 로직 한번 열어볼게요. 설치했더니 나는 그 패즈라고 하는 거 파워라고 나와가지고 이게 새로 설치하고 인터넷 연결돼 있으면 얘들 자동으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시킨 것 같아요. 툴에 보면 얘는 CA 데칼 파트 에디터라고 돼 있네. 파트 에디터라고 돼 있죠. 파트 에디터에 들어가서 나오죠. 여기서 파일에서 뉴 누르면 요 화면이 나오죠. 파트 에디터 부품을 정리하는데 그 중에 만들 게 CA 데칼이냐 핀 데칼이냐 아니면 파트 타입이냐. 파트 타입 부품입니다.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커넥터는 특이한 모형의 특이한 형태의 부품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 특이하죠? 커넥터는 어떤 일도 하질 않죠. 연결만 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이한 거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죠, 요 그림. 핀 데칼 만들 때 제일 먼저 핀을 먼저 써야죠. 한 번만 내고 실제로는 우리 거의 안 썼죠.
직접 만들었으면 되니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오른쪽에 동그란 요 선 하나 있죠. 보통은 이제 낫게이트가 안 붙으니까 선 하나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여기서 핀의 모양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데칼 같은 경우. 네, 이거는 패즈 로직에 들어가서 툴에 보면 파트 에디터에서 작업을 한다는 거 기억하고요. 그 속에 들어가서 파트 에디터로 되면 화면이 바뀌었죠. 거기 들어가서 파일에서 뉴 누른 다음에 파일에서 뉴를 누른 다음에 이 창이 나오면 여기서 어떤 종류의 데칼을 그릴 건지 어떤 걸 그릴 건지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네, 조금 아까 핀 데칼이고 이번에 CA 데칼입니다. CA 데칼을 들어가면 처음에 이런 요 그림이 먼저 나오죠. 왼쪽 그림이 먼저 나오는 거고 그다음 오른쪽에 이런 그림을 그려줄 거잖아요. 여기 지그지그를 해가지고 저항 그려줬죠. 예, 우리 오늘 이거 그리는 거 할 겁니다. 이런 거 그리는 거 드립다 할 겁니다. 나랑 몇 개까지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릴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견출지까지 달아서 만들어 놨는데 이걸 복사해서 주고 복사하려면 너무 많아요. 책이 한 700페이지? 700페이지가 넘거든요. 이 데칼 그리는 것만도 한 200페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뻥쳐서 보니까 한 100 몇 페이지 나오네요. 아니구나. 한 150페이지 나오네요. 또 CA 데칼 말고 PCB 데칼도 뒷부분에 또 150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책을 여러분한테 주고서 하는 건 좀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중요한 사항만 딱 발췌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CA 데칼은 실제 부품의 모양, 로직에서 쓰는 부품의 심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고요. 그리고 또 이 CA 데칼을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직접 손으로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위자드 쓰는 거 있었었죠. 위자드 쓰는 거 여기서 여기 마법사 지팡이 이걸 딱 누르면 이런 CA 데칼 위자드가 나오고요. 여기에 내가 핀의 개수라든지 크기만 지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본 플랫폼이 템플릿이 나오고 여기서 수정만 해주면 됐었죠. 기억나죠? 이런 거 했던 거요. 그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다 되면 딱 종료할 때 보면 파트 타입을 만들 거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파트 타입 정보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파트 타입은 한 부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CA 데칼 쓰냐, 어느 PCB 데칼 쓰냐도 물론 들어있고요. 각 핀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어트리뷰트에 가면 제조사도 들어있고 부품 이름, 기능도 정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파트 타입을 만들 때 이렇게 4단계로 만듭니다. 제일 먼저 에디트 일렉트로니컬 들어가서 파트 타입 에디터에 들어가서 부품의 정기적 특성, 핀수, 어느 로직이냐, 뭐 TTL이니, 뭐 커넥터 이런 거 있죠. 또 PCB 데칼은 어느 거냐, 게이트는 어떤 정도로 엮여져 있느냐, 시그널 핀은 어떤 거냐, 어트리뷰트는 뭐냐. 물론 단계별로 그 위에 그 창 나와서 위에 좀 더 보여줄 거예요. 탭 나와서 탭 누르면은 하나씩 바뀌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지금 이 그리는 거는 CA 데칼, PCB 데칼, CA 데칼, PCB 데칼 파트 타입이 있습니다. 순서 막 섞어서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CA 데칼 그리고 파트 타입 만들어도 되고요. PCB 데칼 만들고 파트 타입 만들어도 됩니다. 파트 타입 만들고 CA 데칼 만들어도 되는데 파트 타입에서는 CA 데칼과 PCB 데칼을 요구하거든요.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트 타입을 맨 마지막에 만들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만든 과정에 다시 가서 만든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여기 보면 부품의 게이트 모양을 만들고 수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CA 데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다 들어가면 체크 파트에 갖고 이런 정보 연결 정보가 다 맞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그 창 아래쪽 왼쪽 밑에 나왔었는데 쭉 다 볼 겁니다. 그다음에 다 맞으면 그 다음에 저장을 하죠. 이때 어느 라이브러리에 저장할 건지 지정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작업과 여러분이 직접 하는 거는 별도 이름으로 라이브를 만들어 저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큰 거 할 때 그 라이브러리에서 찾아서 쓸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좀 알고 있기 바래요. 라이브를 만들 때는 직접 그리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위자드를 쓰는 방법도 있다. 무엇을 만들었든 데칼을 만들게 되면 파트 타입을 등록시켜야 된다. 그거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한번 파트 타입 만드는 거를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파트 타입 만들 때는 그 부품에 요거는 CA 데칼이 되죠. 그리고 요거는 PCB 데칼이 되는 거죠. 모든 데이터 시트에는 87C256이죠. 이거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여기다가 87C256 이렇게 검색하면 자세히 안 나오면 데이터 시트라고 쓰면 됩니다. 데이터 시트 또 정확히 PDF면 여기다 PDF까지 적어주면 나오죠. 그래서 이거 딱 누르면 제일 만만한 게 뭐냐. 직접 PDF로 들어가는 거구나. 창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래요. 들어가 볼까요?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면
PDF 이런 식으로 열려서 나오죠. 이거 누르면은 밑에 그림 나오죠. 모든 데이터 시트에는 마치 제품 카탈로그 사용 설명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 제품 나오고 회사 이름 나오고 기능 정의한 다음에 모양, 특성들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 뒤로 가면은 기능들도 한 단위 페이지 나눠져 있는데 기능들도 이렇게 핀이 어떻게 되고 각각 무슨 기능을 갖고 무슨 어떤 환경에 쓰도록 되어 있다 나오고 그 데이터 시트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런 부품의 그림, 핀의 길이, 개수, 간격, 두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서 PCB 데칼 그리는 겁니다. 짜증나죠.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만든다는 거 알고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파트 타입, 부품 정보 만드는 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만들 때 파트 타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87C 256은 어드레스 레치드 256K UV EPROM and OTP EPROM이라고 돼 있네. 이게 무슨 소리야? 어드레스 레치란 말이 들어가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입니다.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어드레스란 말이 들어간 거고요. 그 용량은 256K만 들어가네요. 32K짜리 8개 들어있다는 소리고 뭐 그렇대요. 그리고 여기 UVEP롬은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인가? 자외선이죠. 보라색이니까 요거 얘기합니다. 자외선으로 이레이즈가 가능한 롬이다. 또 OTP란 말이 또 들어있죠. 이거 원타임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만 라이팅 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공장에서 어떤 부품을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싶어요. 그때 각각 다른 부품을 쓰는 게 귀찮으니까 한 부품에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럴 때 쓰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OTP, 여러분들 그 은행에 인터넷 뱅킹 할 때 OTP랑 같은 겁니다. 그때 그 OTP는 의미는 동일한데 한 번 쓴다는 의미에서 그거는 원타임 패스워드가 되고 얘는 원타임 프로그래밍이 되는 겁니다. 원타임 패스워드, 원타임 프로그램 그렇게 기억해주면 됩니다. OTP는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그 은행인용 OTP는 알고 있으면 좋은데 내가 전공이 또 보안이거든요. 보안인데 이제 보안, 암호화 프로세서 개발, 칩 개발하는 걸 좋아합니다. OTP는 OTP 고유 번호가 있고요. 거기에 시계가 들어 있습니다. 시간, 날짜, 연월일, 시분초 데이터하고 OTP 고유 번호랑 합쳐서 계산을 시킨 다음에 특정한 값을 만들어냅니다. 즉 OTP마다 다 다른 값이 나오거든요. 그 값이 은행, 인터넷 뱅킹하는 서버에 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 뱅킹하다 나중에 OTP 번호를 비밀번호 넣으세요. 그럴 때 딱 집어넣으면은 내가 내 거 켜서 딱 보고서 나오는 값을 입력을 하죠. 보통 6자리 이런 되죠. 그럼 은행에서 그 값을 받은 다음에 은행에 보관되고 있는 그 데이터 값 현재 날짜 시간은 다 동일한 거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그 OTP 고유 번호랑 매칭시켜서 새로운 패스워드 계산해 봅니다. 그 계산한 값이 내가 입력한 것과 동일하면 그때 패스를 시키는 거죠. 그거는 매 시간 바뀝니다. 아마 이게 5초, 10초 단위로 바뀌나? 바뀝니다. 그래서 OTP는 동일한 패스워드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나올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규칙이 없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누가 복사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틀린 거기 때문에. 근데 단점은 여기에 시계가 들어있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3년이나 5년 정도 쓰게 되면 OTP를 폐기 처분하죠. OTP를 배터리를 바꿔키는 그런 기능을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배터리가 제거된 순간에 시간이 리셋되거나 틀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OTP는 배터리가 다 되면 다 폐기 처분해버립니다.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죠. 근데 나쁜 은행에서 OTP를 꼭 돈 내고 사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공짜로 처음에는 이제 저변 확대한다고 무료로 줬는데 요즘은 다 돈 주고서 5,000원인가 달라고 그래요. 물론 금융거래가 많으면 공짜로 주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OTP 안 쓰고 그냥 공인인증서랑 그냥 뭐라고 하지? 스크린 카드 그 진짜 비밀번호 카드 진짜 이제 거래액이 좀 많으면 OTP로 바꾸라고 합니다. 보안성을 강화하고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좋은 거고요. OTP 나와서 썰 풀었습니다. 네, 파트 타입 만드는 거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파트 타입은 파트 에디터의 맨 위에 보면 뉴 빨리 누른다 보면은 파트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부품 정보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거기는 이런 식으로 창이 나옵니다. 기억나죠 이거? 맞아.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게 분류 먼저 하죠. 이건 어떤 종류다. 로직 패밀리 집어넣어주죠. 로직 패밀리는 뭐 이 부분에서 TTL-IC다 아니면 저항이다, 캐피시다, 칩이다 이렇게 구분해주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레퍼런스 프리픽스 프리자가 붙으면 앞에 픽스는 고정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앞부분에 고정되는 이름으로 U자를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TTL IC들이 다 U자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 선택해 주는 거죠.
프로그램에서 이 파일에 뉴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디스켓 마크 있죠. IC 마크 있죠. 여기 에디트 일렉트로니컬이거든요. 이거 눌러서 들어가도 됩니다. 예, 두 번째, PCB 데카를 지정을 합니다. PCB 데카는 패질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건데 이미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디트 일렉트로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로직 패밀리 TTL로 지정하라 87C56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SMD 타입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서 제너럴 말고 지금 여기다 갖다 놓자. 네, 두 번째 거 눌렀습니다. PCB 데카. 그래서 내가 이미 지정한 게 있으면 그걸 불렀으면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필터에다가 기본 타입, SO 타입, 스몰 아웃라인 타입이죠. 그리고 핀의 개수 딱 지정하면 SMD 타입을 이렇게 외곽이 좀 좁은 거에서 핀이 28개 달린 거 고르면 여기서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사인 누르면 등록이 되고 이거를 갖다가 처음에 지정한 거기에 PCB 데칼로 사용한다 이겁니다. 만약 없으면 안 나오겠죠. 나중에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플라이 누르면 되고요. 여기서 어플라이 누르면 바로 등록이 되면 작업은 끝나는 겁니다. 지금 파트 타입의 부품 정보 설정하는 거 하고 있고요. 어떤 부품인지 PCB 데칼은 무엇인지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모든 부품에는 신호를 입력받거나 출력받는 핀이 있죠. 지금 게이트인데 그 게이트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엄밀하게는 CA 데칼입니다. CA 데칼. CA 데칼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가 골탕을 먹는데 여기를 갖다 마우스로 딱 클릭하게 되면 점점점이 나오죠. 점점점 누르게 되면 파일을 찾을 수 있게 해주고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거를 추가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 누르면 이런 창이 나오고 여기서 라이브를 지정하고 제시된 거에서 여기 나오겠죠. 선택하고 Assign New 하면 이쪽으로 등록이 되면서 CA 데칼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파트 타입에는 PCB 데칼과 CA 데칼, 즉 로직의 심벌하고 PCB의 부품 그림이 둘 다 들어 있어야 됩니다. 꼭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파트 타입만 만들고 둘 다 등록 안 해도 되고요. 나중에 수정하면 되니까요. 또 뭐 CA 데칼만 만들어 놔도 되고 PCB 데칼만 만들어 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부품은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즉 파트 타입은 등록되어 있어야지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지금 게이트 지정한 겁니다. 아직 핀 안 들어갔네. 그리고 나서 이게 핀을 선택을 하죠. 그럼 그 부품에 핀이 몇 개가 있고 그 핀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기서 지정을 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직접 핀의 개수를 여기 애드 핀이라고 있죠. 애드 핀을 눌러서 핀의 개수를 집어넣고 이름을 다 부여하는 방법도 있고요. 나중에 그래픽 에디터로 가서 그때 하나씩 추가해줘도 됩니다. 여기서 핀을 미리 추가하고 이름을 부여해도 되고 여기서 설정 안 하고 가서 직접 해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핀 개수만 지정하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신경 써서 봐야 될 건 VCC하고 그라운드가 어디에 지정되는지는 꼭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전자기기에 전기 공급하지 않으면 동작 안 하듯이 IC도 VCC와 그라운드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죠? 6시간 이렇게 떠들어야 된다는 건 이건 고문이야, 고문. 여러분은 편하죠? 3시간 이렇게 떠들고 여러분 시킬 거예요. 네, 그 다음이 어트리뷰트 속성, 프로퍼티, 어트리뷰트 다 속성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프로퍼티는 고유한 것, 어트리뷰트는 뭐 가변적인 것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솔직히 그런 거 모르겠어요. 차별화시키기 좀 그렇더라고요. 여기 어트리뷰트는 전기적 특성이 아닌 그냥 사용자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들입니다. 모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알죠? 이거는 가격이 얼마다,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다, 무슨 기능을 수행을 한다, 또 부품 이름은 뭐다. 그러니까 코스트 집어넣으면 가격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품에 대한 정기적이지 않은 그런 정보들을 관리하는 걸 어트리뷰트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애드에서 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브라우즈 라이브에서 이거 목록 항목들 고른 다음에 직접 넣어도 되지만 이거 더블 클릭하면 이 창에 추가가 되죠. 쭉쭉쭉 추가시킨 다음에 해당 항목들 넣어주면 되는 거죠. 기억날 것 같아요. 이거는 프로그램인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나중에 그 봄이나 파트리스트 뽑을 때 거기에 다 들어간 정보들이거든요. 또 3D 뷰를 볼 때 부품의 높이를 지정하는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설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문서 작업이잖아요. 이런 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후임자나 여러 개 나중에 또 일을 연속해서 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합시다. 이런 게 다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에디트 그래픽을 눌러가지고 에디트 그래픽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에디트 그래픽 요거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그려줘. 이렇게 되면 이 그림이 나타납니다. 화면에. 아까 파트 타입 다 만들고 오케이 누르면 이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핀계에서 지정한 경우죠. 근데 핀의 이름도 핀 번호도 그냥 일률적으로 쭉 부여가 되어 있죠. 아닌데? 낮게 붙었는데? 아니에요. 그려줄 거예요. 처음에 안 그려줍니다. 그림을 잘못 잘라고 겁니다. 핀 타입에다 이제 게이트 핀 할당하는 건데 이건 그래픽 에디터로 들어가서 합니다. 그래픽 에디터 누르고 이제 핀 네임 할당하는 거예요. 누르고 여기서 셀렉트 게이트 데칼 나오면은 이름 딱 지정하고 오케이 누르면 화면에 이렇게 나오고요. 요때 요 이름도 Q1, 2, 3, 4, 5, 6, 7 달아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알죠? 하나씩 다는 방법도 있고 복사해서 붙이는 방법도 있고 스텝 앤 리피트에서 자동으로 붙이는 방법도 있고 기억나죠? 우리 처음에 패즈 배울 때 2주차, 3주차쯤에 했었죠. 우리 1주차 개요하고 2주차에 기본 사용법 했고 3주차에 회로 그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했던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씩 주는 방법, 복사해서 붙이는 방법, 스텝 앤 리피트로 자동으로 붙이는 방법 세 가지 설명했었었죠. 거기다 한 가지가 또 있었죠. 근데 그거는 데칼을 만드는 게 아니라 회로 그릴 때만 썼죠. 이렇게 붙였다가 잡아당기면 선이 다 붙어 나왔었잖아요. 그거는 스케매틱 회로 그릴 때만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꾸 옛날에 했던 거 지금 리마인드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줘. 이걸 지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전에 했던 거 보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다 원하는 대로 부여를 해야 되고요. 아직 핀 번호는 다 순서대로 돼 있죠. 핀 번호 조정이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여기 누른 다음에 여기 보면 핀 번호 주는 거예요. 여기 체인지 핀 넘버 있거든요. 여기 체인지 핀 넘버. 아이고 잘 안 보이나?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핀 번호를 주는 거죠. 자동으로 줄 땐 이게 나오고 하나씩 줄 땐 얘가 나오죠. 핀을 더블 클릭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갖고 여기다 핀 번호를 이렇게 쭈루룩 주면 됩니다. 여기도 쭈루룩 순서를 맞춘 겁니다.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버렸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스케매틱, 즉 CA 데칼에서는 기능 기준으로 해서 핀을 배치합니다. 즉 기능이라면 핀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름 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맘대로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안 그려도 돼요. CA 데칼은 자기가 이해하기 쉽게 아무렇게나 그려도 됩니다. 여기서 꼭 지켜야 될 거는 핀 번호와 이름만 맞으면 됩니다. 위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요. 이 껍데기 이 아웃라인 있죠? 2D 라인 이것도 지만 동그랗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옛날에 마이로직 할 때 우리 하프헤드 풀헤드 할 때 풀헤드 만들 때 하프헤드 불러다 썼잖아요. 그때 맘대로 만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로직에서 패즈 로직에 사용되는 CA 데칼은 맘대로 그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면 가장 통일된 기준을 따라주는 게 좋죠. 통일된 기준대로 한 겁니다. 주로 이런 거 그릴 때 어떻게 하죠? 왼쪽에 입력, 오른쪽에 출력을 주죠. 보통 Q라고 시작하는 것은 대부분 출력입니다. O나 Q로 시작하는 게 출력들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입력을 왼쪽에 출력을 오른쪽에 적는 게 일반적입니다. 위쪽도 보통 입력, 아래쪽부터 출력을 적죠.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거 보고서 어디가 입력이 어디가 출력인지 어떻게 알아요? 왼쪽이 입력 같아. 오른쪽이 왜? 오른쪽이 다 Q로 돼 있잖아. 왜 플립플랍도 보면 출력이 다 Q로 돼 있잖아. Q와 Q 바 둘로 구분이 되죠.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면 됩니다. 이런 건 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뭐 관습 정도로 보면 되죠. 사회적 통념 아니 기업 표준 이런 말로 쓰거든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럼 따라가야죠. 오케이? 다 그렸으면 체크한 이후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저장할 거냐 물어보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파일 세이브로 가서 지금 이거 지금 파트 에디터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직. 그래서 이때 라이브러리를 지정하고 이름 주면 그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도록 구성됩니다. 이 라이브러리 이거 쓸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라이브러리에서 들어가 보면 그게 들어있고요. 여기서 애드 파트 메뉴 눌러서 이런 창이 나올 때 여기서 클릭해주면 이렇게 부품이 삽입이 되는 거죠. 딱 누르면 이런 창이 나오고 이 창에서 부품을 선택하고 애드 누르면 이 창 그대로 있으면서 마우스 끝에 이렇게 붙어 다니죠. 이 화살표 같이 클릭하면 띡띡띡 하면 이렇게 배치되는 거 알고 있죠? 기억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트 타입을 만들죠. 지금 CA 데칼 만드는 거, 파트 타입 만드는 거 두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독립적인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PCB 데칼 만드는 거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명하는 거는 우리가 오늘
오늘 내일 할 작업이 다 데칼 만드는 거거든요. 데칼은 모양이라고 그랬죠. 엄연 라이브러리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CA 데칼 만들 거고 PCB 데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CA 데칼 설명했고요. 그걸 연결하는 파트 타입 설명했고요. 지금 PCB 데칼을 레이아웃에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부품의 모양 이거 만드는 겁니다. 부품의 모양 아주 단순합니다. 심벌 에디터 들어가, 데칼 에디터 들어가, PCB 데칼 에디터 들어가면 이 그림이 먼저 나오고요. 여기다 이 그림 그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죠. PCB 데칼 에디터 요거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메뉴는 동일하고 이런 그림이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우리 실습할 때 이거 그렸던 거 기억나요? 26핀 커넥터 이거 그렸었죠? 실제로는 이런 모양인데 PCB 데칼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릴 때 하나 놓고 두 개 복사한 다음에 옆으로 쭉 몇 개 복사했지? 14개 옆으로 복사해 붙였죠. 그때 중요한 거는 여기 핀과 핀과의 간격 요거 중요합니다. 또 가로로 세로로 실제 부품과 동일해야 됩니다. 이 수치는 데이터 시트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밀이란 단위 나왔네요. 밀도 꼭 기억해 주라고 그랬었죠. 밀은 1000분의 1인치를 이야기합니다. 1000분의 1인치. 1인치는 2.54cm거든요. 100mm면 0.1mm죠. 아니지. 100mm면은 100mm 얼마죠? 0.254mm. 맞나? 2.54cm. 아니다. 2.54, 그러니까 2.54mm네. 2.54mm. 2.54cm잖아. 센치가 미리로 바뀌면 10배 전 10등분 하니까 25mm가 되잖아요. 25mm. 근데 1mm, 1000mm 했으니까 2.54mm. 100mm, 2.54mm. 그렇게 기억합시다. 일반적인 모든 전자부품의 핀과 핀과의 간격은 100mm예요. 2.54mm입니다. 그래서 브래드보디의 부품 꽂아 잘 맞는 거거든요. 기억합시다. 100mm는 2.54mm. 2.54mm 맞아. 헷갈려. 이런 식으로 했었죠. 이거 할 때 이렇게 기본으로 나오게 되면 먼저 동그랗게 터미널 먼저 배치했죠. 터미널 배치했고 그리고 복사해서 붙였죠. 그 다음에 이거를 스텝 앤 리피트 써가지고 쫙 옆으로 붙여줬었죠.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할 일이 라이브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라이브를 만드는 작업 싹 지금 리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겁을 주나?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요 터미널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지정하는 이걸 패드라고 하죠. 패드는 터미널 주변에 납이 잘 먹도록 하는 그 도금되어 있는 부분, 랜드란 말도 썼습니다. 그겁니다. 이게 몇 층으로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 랜드, 패드 부분은 패드 뭐가 부품 붙는 부분이에요. 윗부분 보이는 거, 위에 보이는 거, 아래 보이는 거, 또 안쪽에 있는 거 크게 봐서 세 가지를 지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셋업의 패드 스택이라는 항목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패드 스택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탑, 버튼, 중간에 이너 레이어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걸 모양을 틀리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색깔을 틀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레이어를 변경해서 볼 때 명확히 구분이 되는 거죠. 이거는 Z1, Z2, Z3 누르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럴 때 보면은 보이죠? 그것들입니다. 서로 모양이 틀릴 수는 없습니다. 틀릴 수 없다면 여기 밑에 보면 드릴질이 있죠. 드릴질. 요거 잘 맞춰야 됩니다. 위에는 좁고 안에는 넓고 이렇게 드릴질은 할 수 없습니다. 드릴은 다 균일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단지 패드는 다 틀리게 할 수 있습니다. 다층 PCB 각 판을 각각 제작한 다음에 붙인다고 했잖아요. 붙인 다음에 구멍 뚫는 거기 때문에 또는 구멍을 뚫어놓고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 드릴의 구멍은 동일해야 되는 거고요. 패드의 모양은 자유롭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킨 대로 합시다. 그게 다 되고 나면 이 테두리에다가 외곽선 만들어주죠. 부품의 실제 요 모양이다라는 걸 나타내려고 실제 부품 모양을 동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 들어가게 구성을 하는 거고요. 그 주변에 이름 같은 거 집어넣어 줘도 됩니다. 나중에 불렀을 때 그 스키매틱 에디터나 레이아웃 에디터에서 로직이나 이제 레이아웃에서 이름이 나오니까 작업할 때 굉장히 편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그물 이렇게 표시한 거 한 적 있었죠. 그물이 이게 대각선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체크무늬로 나온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는 금지 영역이라고 그랬죠. 부품에 따라서는 그 부품 위에 다른 부품이 장착될 수 없는 경우 이런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MD 딥타입 얘기할 때 했었잖아. 딥타입을 장착하게 되면 폴에 부품 다리가 리드선이 들어가서 반대쪽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반대쪽에는 다른 부품을 장착할 수가 없게 되죠. 이럴 때 반대쪽에는 금지 영역선 지정이 되는 겁니다. 또는 부품의 높이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죠. 금지 기준이
뭐 여기다 비하를 뚫을 수 없다, 부품을 놓을 수 없다, 또 높이 제한이 걸린다. 이런 게 다 금지 영역에서 지정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어려운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보면 레이어 지정을 하죠. 이 금지 영역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영역에 해당이 된다. 어느 부분에서 조심해라. 이런 내용들 집어넣어 줍니다. 이런 거 우리 데칼 만들 때 했습니다. 그리고 PCB 데칼의 속성, 어트리뷰트 있죠? 여기 들어가서 여기 지오메트릭 하이트 해가지고 지리적인 높이에서 부품의 높이 같은 것도 여기다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뭐 캠, 솔더, 마스크, 어드저스트 이건 뭐 정렬 기준 주는 것 같으네요. 안 써봤어요. 그러니까 요거 집어넣으면 3D 모델링 할 때 보다 이쁘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다 됐으면 저장해야 되죠. 이때 라이브러리 잘 지정하고요. 요거 지금 프리뷰인데 이거 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든 건 다 여러분 라이브러리에 저장해야 됩니다. 전에 하듯이 아무데나 저장해서 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면 집에서 작업한 라이브를 가져다가 학교에서 써야 되거든요. 즉 라이브러리 파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에 있는 뭐 프리뷰나 이런 데 저장해 놓게 되면 나중에 대책이 없습니다. 프리뷰 통째로 가져와야 되는데 뭐 가져오면 되지. 귀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라이브러리 이름은 별도로 지정해서 통일되게 할 겁니다. 저장하고 그다음 데칼 에디터에서 빠져나가면 라이브러리 작업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무엇을 눌렀냐에 따라서 보이게 되는 거고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파트 타입이 없으면 여기서 저장하고 빠진 다음에 바로 파트 타입 이게 만들라는 경고창에 나와서 또 저장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때 뭐 특별히 만들 거 없으면 그냥 얘 눌러버려 끝내버려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메뉴에 라이브러리 만든 다음에는 꼭 파일의 라이브러리에 가서 그게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만든 요거 들어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커넥터에서 안 만들었을 때 파트 타입을 만들 거는 창이 나서 얘 누르면 다시 파트 타입 에디터 일리 들어갑니다. 여기다 잡아주면 되죠. 이건 커넥터라 특별한 경우라고 이야기했죠. 커넥터는 입출력 핀은 없습니다. 핀은 있지만 이 입출력이라는 의미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 연결, 점퍼 선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너럴에 들어가면 커넥터 선택하면 J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회로도에 특히 PCB 회로도에서 J자가 나오면 다 커넥터 부분들이 U 나오면 IC, R이면 저항, C는 캐패시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원하는 대로 쓰면 되는 거죠. 이미 저장되어 있는 거 쓰는 거고요. 또 커넥터 같은 경우 이 아래쪽에 커넥터가 특이한 경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스페셜 퍼포즈 특별한 목적에서 커넥터라고 해주면 됩니다. 요거만 조심하면 되죠. 나머지 사항은 동일하게 갑니다. PCB 데칼에서 PCB 데칼 지금 그린 거 링크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핀 게이트 없습니다. 핀은 그냥 단일 핀이거든요. 핀 개수 지정한 다음에 그냥 쓰면 됩니다. 근데 이미 터미널로 우리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서 CA 데칼을 연결한 순간에 28개 핀이 자동으로 할당이 될 겁니다. 이런 거죠. CA 데칼이나 PCB 데칼이 이미 있을 경우는 이 파트 타입에서 핀 같은 건 자동으로 불려온다는 거고요. 아니면 파트 타입을 먼저 만들 경우는 지정하고 가서 설정하거나 수정해주면 됩니다. 작업 순서 좀 바뀌어도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나머지 항목들 다 동일하죠. 어트리뷰트 넣는 방법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커넥터는 여기 커넥터라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다른 부품하고 틀리게 커넥터로 했을 때는 어트리뷰트 뒤에 이 커넥터라는 요 탭이 있어서 이런 거 견출치가 지는 탭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누르게 되면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지정을 합니다. 왜? 이게 스케메틱으로 나갈 때 또는 레이아웃 나갈 때 심볼을 표시해 주기 위한 거거든요. 나오죠? 출력, 입력, 출력, 입력. 그래서 어느 게 소스면 입력이 되겠죠? 익스텐션 인, 익스텐션 아웃, 익스텐션 확장한다는 소리잖아요. 확장된 입력, 확장된 출력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저장하고 나서 누르고 여기 왼쪽 밑에 팟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체크판 이거 꼭 누르고서 확인한 다음에 빠져주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있는 걸 그냥 갖다 쓰다 보면 나중에 골탕 많이 먹죠. 이거 눌러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에 빠져나갑니다. 나갈 때 이것도 이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름 쓸 거 아닙니다. 라이브러리는 별도로 지정을 하고 빠져나가면은 파트 타입가 지정이 되죠. CA 데칼하고도 파트 타입 만들어야 되고요. PCB 데칼하고도 파트 타입을 만들면 됩니다. 파트 타입은 그러면 두 번 만들면 아니에요. CA 데칼에서 파트 타입 만들었으면 나중에 파트 타입 할 때 PCB 데칼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PCB 데칼을 만들고서 파트 타입을 만들었으면 나중에 CA 데칼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PCB 데칼을 만들고 파트 타입을 만들었을 때 이건 CA 데칼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 넘어왔잖아. 그럴 경우는 이미 있는 그 부품의 모양이 3개 아니라 기존 거 쓸 때는
내가 새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PCB 데칼 만들고 파탄 만들 때 기존에 있는 CA 데칼 심볼을 가져온다는 소리입니다. 좀 처음에는 좀 헷갈리게 느낄 수 있어요. 특히 패즈가 라이브러리 체계가 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이게 쓰면 쓸수록 굉장히 잘 만든 체계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라이브를 재활용 가능하게 만들어줬거든요. 핀 하나도, 모양 하나도 다 재활용 가능하도록 쫙 구분해서 지금 관리를 해주고 있는 좋은 겁니다. 처음에 배워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들의 모양을 그려주는 걸 라이브러리를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모양들, 이 그림대로 만들면 PCB 데칼, 기능대로 만들면 CA 데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죠. 이거 다 배웠잖아요. 데칼 만든 거 다시 하나 또 보겠습니다. 위자드 쓰는 거 볼게요. 웬만하면 다 위자드 쓰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자드 쓰는 거죠. PCB 데칼 설계하는 겁니다. SO28, 이건 스몰 아웃라인 28핀짜리 PCB네. 요 모양이에요. 요거. 데이터 시트 보고 만드는 겁니다. PCB 데칼은 100% 다 데이터 시트를 보고 만드는 거지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런 5분밖에 없는데 슬라이드는 한 7페이지 남았네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 그래서 지금 이거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프팅 툴바에 들어간 다음에 위자드 요거 있죠. 위자드 선택하면 이거 우리 다 기억할 거예요. 요거만 선택하면 바로 이런 창이 나왔었죠. 여기다 핀 개수 이런 걸 지정해 주면 되잖아요. 화면 이거 잘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한글 윈도우에 쓰다 보니까 나오는 거라 이해하고 들어가면 되고요. 기본적인 사항들은 내가 대부분 다 제시를 하고 있고 그거 따라가면 됩니다. 뭐 기본적인 거 특별한 거 없고요. 요 그림 모양들 몇 가지 헷갈리는 거 있었죠. 머리 모양, 핀 모양, 그다음 핀의 번호의 순서, 중간에 써멀 패드 넣을 거냐 말 거냐 뭐 요 정도였었죠. 그리고 보드 아웃라인 집어넣을 거냐 안 집어넣을 거냐 이 정도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이 보드 아웃라인은 중간에 위자드 옵션 눌러서 썼던 것 같은데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위자드 옵션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창이 또 나오죠. 여기서 아웃라인 트레이스 아웃 여기 있죠. 여기 보면 그림 찐따가 됐어. 네, 여기 보면은 실크 스크린 아웃라인, 어셈블리 아웃라인 나오죠. 아웃라인 테두리 선이라는 거예요. 실크 스크린은 그냥 맨 바깥쪽에 들어가는 거. 실크 인쇄니까. 그리고 어셈블리 조립할 때 필요한 거. 네, 뭐 단어의 의미를 알면 조금 편해지는 거죠. 그 정도인데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 때 라벨의 위치 이미지 지정해도 되고요. 다 만든 다음에는 꼭 저장해야겠죠. 그래서 저장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사람 특별한 건 위자드 쓰는 거는 다 알고 있을 테고요. 저장 누르면 그대로 저장. PCB 데칼입니다. PCB 데칼. 이거 끝나면 또 뭐 하죠? 그 다음에 파트 타입이 또 올라올 겁니다. 그럼 지정해주면 되고요. 뭐 있으면은 안 해도 되고요. 나중에 파트 타입에 가서 설정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패즈 로직에서 라이브를 만들지 않았거나 패즈 레이아웃에서 PCB 데칼만 만드는 경우 파트 타입을 만들어준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라든 파트 타입이 만들어져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파트 타입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 파트 타입이 없이는 누구도 쓸 수 없습니다. 네, 뭐 그 소리입니다. PCB 데칼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도 꼭 파트 타입은 만들어야만 쓸 수 있다는 거. 파트 타입이 없으면 전혀 쓸 수 없다는. 요 내용은 내가 여러분 수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패즈 로직에서 회로를 그리고 그걸 갖다 쓰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ECO 기능인데 ECO 기능은 심하게 설명 안 했거든요. 실제로 실무하다 보면 패즈로 모든 걸 설계하지 않고 오아캐드 썼다가 패즈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겁니다. 뭐 특별한 경우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소린 거 아니에요? 스키매틱은 오아캐드에서 그리고 거기서 넷리스트 추출한 다음에 그걸 가져다가 패즈 레이아웃에서 작업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보니까 데칼이 틀렸다는 거지. 고치고 싶다는 거야. 또 내가 그 넷리스트만 받았는데 회로를 변경하고 싶어. 이런 기능도 됩니다. 수업 시간에 안 했는데 안 하는 게 특별한 경우라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파트 타입에 그냥 임의를 등록하고 이슈 기능을 꺼버립니다. 엔지니어링 체인징 오더라도 변경사항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관리된 게 자동으로 로직이 업데이트가 되고 로직 수정은 자동으로 레이아웃으로 넘어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 기능을 꺼버리면 이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쓰더라고요. 나도 좀 쓰거든요. 그렇게. 급하면 인터넷에서 봤더니 오아캐드 회로도가 있어. 데이터가 있네. 그거 받아왔으면 내가 그걸 펼쳐놓고 쭈그리고 앉아서 패즈 로직으로 다시 그릴 거냐. 그리기 싫다는 거죠. 연결관계잖아. 어차피 연결관계.
그러면은 거기서 넷리스트만 추출해서 그냥 쓰거나 넷리스트를 열어서 직접 수정한 아주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일부일 때는 넷리스트 데이터를 수정했으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넷리스트 수정 안 하고 레이아웃에 갖다 놓고 ECO를 꺼버린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부품을 추가하기도 하고 라우팅을 다시 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쓰는 방법도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라이브러리 4개의 데이터, 4개의 방인데 이 중에 3개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직, 이게 CA 데칼이죠. 로직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서 파트 타입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 PCB 데칼 만들고 파트 타입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파트 타입을 먼저 만들고 연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 꼭 제일 중요한 건 파트 타입은 꼭 있어야 되는 거. 이 파트 타입, 파트라고 되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품의 정보는 있어야 되고 얘가 있어야지 CA 데칼과 PCB 데칼을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말 되게 많네. 알았죠? 지금 PCB 페이지에서 만든 라이브러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CA 데칼 만드는 방법, PCB 데칼 만드는 방법, 그러면서 파트 타입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 설명했습니다. 잠깐 쉬려고 그래요, 또. 네, 10분 쉬었다 합시다. 알았죠? 아이씨, 다 도망갔나 보다. 아무도 대답 안 해. 아, 죽겠어. 나 혼자 떠드니까 힘들어 죽겠어. 네, 됐어요. 10분 쉬었다 다시 봅시다.